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3.91% 상승한 41,1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심리적 마감선 4만원을 회복을 하지 못해서 약간 불안했는데 오늘은 4만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트리 임시 주총이 개최되었죠. 애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HLB 컨소시엄이 상정한 안건이 순조롭게 통과되어서 전반적으로 LB 그리고 LB 관련주들의 흐름이 양호했는데 그동안 나노코박스 백신 지원과 더불어서 지트리도 완만한 사업에 대한 장애 요소였잖아요. 근데 오늘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남은 건 나노코박스 백신 승인 베트남에서요. 그리고 WHO 승인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NDA 신청 위헌 말기로요. 그다음 간암 1차 결과 그리고 선양 낭성암 임상 2상 결과 그리고 이뮤노미까지 하나씩 오늘처럼 절차대로 나와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젠 그렇게 되길 정말 간절히 바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간단하게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이 글로벌 공급 변목 현상으로 일반적인 제조업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출국 소식 그리고 셀트리온 유럽 허가건으로 시장의 매기가 IT, BT에 좀 쏠렸었는데 아직도 시장의 전반적인 무게 중심은 여기 제조업 쪽보다는 게임, 콘텐츠, 메타버스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장이 방향성을 쉽사리 잡지 못하니까 좀 종목 장세로 이어지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특히 신기주 쪽에 2차 전지, 게임, 컨텐츠, 메타버스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코스닥 지수를 좀 올린 모습인데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 제일 에이스는 자이언트였죠. 자이언트가 정말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쭉 올려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MP가 키 맞추기를 해주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근데 MP도 좀 보시면 얘는 XR 관련해서 올라갔는데 좀 보실만한 게 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거 음봉 다음에 특히 거래 없이 양봉으로 감싸주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올라가는 5일선을 회복하는 이런 양봉이 상당히 에이스인데 보니까 오늘 상한가는 나왔습니다. 어찌되었건 MP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늘 좀 좋았던 모습이긴 한데요. MP도 사실 좀 보시면 얘도 고점은 여기 12,000원 언저리였는데 또 저점은 6,000원대였잖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 형태를 만들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재차에 이제 올린 케이스인데 LB도 글쎄요. 이렇게 좀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디어유도 상당히 좀 좋았죠. SM 손자 회사로 디어유가 상장하자마자 지금 연일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SM이 사실 메타버스의 대장의 출발점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히 이날이에요. 이날 SM 요걸로 패턴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요거랑 요 내려가는 거 5일선을 회복하는 거랑 올라가는 거 5일선을 회복하는 패턴이랑은 틀리다. 이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당시 때도 좀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진짜 저도 이렇게까지 올라갈지 몰랐는데 M&A 이슈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SM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죠. 어찌되었건 신규주 쪽에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 컨텐츠, 2차 전지가 좀 좋은 모습이에요. 게임 관련해서도 최근에 보면 NC가 좋았고 오늘은 펄어비스가 좋았고 또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나름 신규주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 에이스는 에코프로 BM이었죠. 근데 엔캠도 사실 신규주 관련해서는 지금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많이 올라왔어요. 7만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13만원 언저리까지 어저께 갔었는데 전에 관련해서 엔캠이 나름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얘는 신규주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분명히 나오긴 나올 건데 나름 얘도 좀 나중에는 지금은 좀 그런데 나중에는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나름 펀더멘탈도 분석이 좀 되고 있고요. 같은 전액으로는 최근 동화기업도 좋았어요.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여튼 종목 장세 중에서 신기주 쪽에 계속 매기가 좀 쏠릴지 이쪽으로 계속 매기가 있을지
그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좀 포인트이지 않나,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뭐 대만 이야기도 있었고 기후 변화 이야기도 있었고 무역 갈등 이야기도 있었고 글로벌 병목 현상, 뭐 인권 문제 등이 있었는데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살짝 대만 이슈로 시끄러울 안돼, 뭐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뭐 특별히 중국이랑 미국이랑 더 나빠지거나 뭐 특별히 더 진전된 건 없고 그냥 형식적인, 예, 그 정도 수준이지 않았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 LB로 돌아와서요. 일단 LB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시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예, 요 단기 박스권을 지금 오늘 다행히 4만원대가 회복이 되면서 요 박스권을 지금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백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LB의 가장 중요한 미들라인은 요 라인이잖아요. 지금 여기 47,000원서부터 5만원 요 라인 돌파가 일단 급선무인데 백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일단 요거 해결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요거 돌파가 되겠죠. 요거 돌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는 요거 돌파가 일단 순차적으로는 관건이지 않나,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는요. 뭐 엘센 같은 경우도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를 지금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엘센 같은 경우도 여기 17,000원 요 라인 돌파가 가장 큰, 예, 그 관건인데 그 전에, 예, 요것도 좀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이렇게 좀 쉬었다 이렇게 가는지,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넥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라인이 여기 22,000원 라인이에요. 얘도 LB랑 비교하시면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살짝 LB보다는 넥사가 좀 더 힘이 세죠. 왜냐하면 나노코박스랑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틀이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데, 그래서 좀 더 LB랑 약간 차이가 있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요 라인까지 한 번에 올라왔으나 단기 저항을 좀 맞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도 일단 22,000원이 가장 중요한 요 라인인데 그 전에 요걸 어떻게 이렇게 좀 돌파를 할지가 관건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K바사가 노바백스 한국 식약처에 백신 품목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글쎄 이게 SK바사보다는 나노코박스 였으면 훨씬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건 같은 기준으로 경쟁 약물로 평가되고 있는 노바백스도 한국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는 3중 자문을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나노코박스도 좀 더, 예, 속도감 있게 해주길 바라보는데, 나노코박스 관련 뉴스도 이렇게 나왔어요. 나노코박스 베트남 승인 후보 1순위 빈바이오가 백신 관련해서 추격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나노코박스가 올해 내 긴급 승인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를 보시면 베트남 현지에서 올해 중에 두 가지 백신, 나노코박스 그리고 ARCT154, 요건 이제 빈바이오 케어 건데, 요 두 가지를 승인하지 않겠느냐 기사가 나왔어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노코박스 지연 이유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 빈 그룹이 로비를 너무 많이 해서 나노코박스를 좀 지연시키고 있다란, 예, 음모설, 예, 그런 것도 한번 의심을 해봤는데, 만약 정말 그랬다면 빈 그룹의 음해 때문에 나노코박스가 지연이 됐다면 이제 뭐 결국은 얘네도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나노코박스도 좀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빈바이오 거요. 보시면 mRNA 기반 백신으로 나노코박스를 뒤쫓는 승인 후보인데 최근 임상 3A상 접종이 완료됐고요. 빈바이오는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서 백신 시험의 기간을 대폭 단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바이오는 임상시험 기관과 협력해서 12월까지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인데, 만약에 우리가 좀 전에 의심했던 그런 음모설이 맞다면 뭐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거니까 이제 좀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트리는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바로 직전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 예, 그런 단계에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려면요 대량 거래가 좀 수반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내일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요거를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잠시 또 이렇게 Y가 돼서 또 자리를 만들고 그때 대량 거래가 나와서 돌파를 하는지,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그게 일단 관건인 듯 해 보이고요. 그리고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오늘 지트리가 주총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사내이사 선임권이 되겠죠. 그래서 LB 컨소시엄 측이 추천한 거, 사내이사 진회장 선임, 그 다음에 여기 넥사 김정원 대표이사에 뭐 이렇게 다
승인이 가결이 됐고요. 대신 지트리 홀딩스가 제안한 이 사람은 일단 부결이 돼서 완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사회이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뭐 정관 일부 변경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상호 변경권도 있었죠. 여태까지는 지틀이었는데 이제 HLB 테라퓨틱스, 아마도 줄임말로는 엘테라로 불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호도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 대표이사도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양원석 현 대표이사에서 잘 아시죠? 안기용, 지금 HLB 바이오그룹 총괄 사장인가요? 이렇게 이제 대표이사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트리도 임시 주총이 마무리가 잘 되었으니까요. 이제 LB그룹이 목표하고 있는 거겠죠. 위드 코로나 사업이 일단 장애물이 하나 제거가 됐으니까 이제는 좀 속도가 붙길 바라봅니다. 그 중에 핵심인 백신이 되겠죠. 그래서 베트남 당국에서도 오늘도 뉴스를 봤고 또 어제 이렇게 백신 승인 원칙을 공개를 했잖아요. 보건부에서 이렇게 지침까지 서명을 했으니까 이제 백신도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바라보면은 이제 주력이 되겠죠. 리보세라닉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와 관련된 것들까지 하나씩 나와준다면 분명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여튼 회사도 우리 주주들의 염원을 좀 잘 받아들여서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줬음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